명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침, 구명순 할머니는 남편이 건넨 말 한마디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설에는 미리 아이들 불러서 산소도 다녀오고 하루 더 같이 지내자.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명절이라도 같이 더 보내야지. 구명순 할머니는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속에서 뜨거운 화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상황이 이제는 지겹도록 익숙했습니다. 66년을 살아오면서 그녀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당연함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그리고 행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남편과 자식에게 희생을 강요받는 구명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의 기술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당신은 말로는 쉽게 얘기하죠. 누가 준비하고 누가 치우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그러나? 늘 하던 건데 다른 집도 다 이렇게 하잖아. 새삼스럽게 뭐가 문제야? 남편의 말은 그녀의 가슴 한 구석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설날이면 떡국을 끓이고 추석이면 송편을 빚고 제사 때마다 음식을 장만하고 자식들이 올 때마다 이것저것 챙기느라 허리가 휘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올해는 좀 쉬고 싶어요. 처음으로 내뱉은 이 말에 구명순 할머니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하나. 설을 안 보내겠다고 큰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해? 작은 아들은 또 얼마나 섭섭해하겠어. 우리 집 며느리들이 얼마나 착하다고. 구명순 할머니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이 그릇들처럼 차곡차곡 쌓여온 희생의 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명수는 문득 자신에게도 저 하늘처럼 자유로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달력 빼곡히 적혀있는 제사 일정들과 끝없이 이어질 집안일들 뿐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 저희가 일찍 가려고 해요. 아이들 방학하라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 하니 숙제도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김치도 좀 담가주실 수 있나요? 요즘 마트 김치는 영맛이 없어서. 구명수는 전화기를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큰며느리 미진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당연한 듯한 요구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 알았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끄는 구명순 어머니는 부엌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제비꽃이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 제비꽃처럼 자유롭게 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미진이가 뭐해?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김치를 담가달래요. 아이들 숙제도 봐달라고 하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야무지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의지하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얼굴도 안 보려고 하는데 말이야. 남편의 말에 구명순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이용하는 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아냈습니다.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3살배기 손주를 안은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구명순 할머니는 벌써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딸은 아이를 맡기러 온 것입니다. 엄마, 나 오늘 미용실도 가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기로 했거든. 은우 좀 봐주면 안 돼? 구명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허리도 아프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또다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수진아, 고마워. 엄마, 난 좀 다녀올게. 은우야, 할머니랑 놀아. 구명순 할머니가 뭔가 말을 하려는 찰나 수지는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마치 도망치듯 손주 은우가 그녀의 무릎 위에서 제잘거렸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주였지만 오늘따라 그 웃음소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구명순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모든 것이 당연했던가. 저녁이 되어서야 딸 수진이 손주를 데리러 왔습니다. 구명수는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손주 보는 것은 아내의 일이라 생각하고 TV만 보았습니다. 저녁 준비도 못한 채 은우 하나에 온 신경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엄마, 은우가 많이 힘들게 했지? 미안해. 수진의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당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구명수는 문득 자신이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열었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결국 나온 말은 언제나처럼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응, 친구들이랑 먹었어. 근데 엄마, 이번 설에 하루 일찍 모인다며? 나도 은우 데리고 일찍 갈게. 엄마가 은우 좋아하잖아. 그녀는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딸의 말 속에는 엄마니까 당연히 손주를 봐줄 거야 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밥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손주 보는 사람. 그저 그런 기능적인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응, 엄마?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또다시 말을 삼켰습니다. 수지는 손자 은우를 안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엄마, 나중에 또 올게. 현관문이 닫히자 집 안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둔탁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저녁 차려주게. 남편의 목소리에 구명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거리가 부족했습니다. 오늘 장을 보러 가려 했는데 손주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라면 먹어요. 라면이라니, 당신도 참 건강에 안 좋은 걸 왜 먹나. 그냥 찌개라도 하나 끓여. 구명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면 물이 끓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가족의 이야기가 있겠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집 할머니들도 이렇게 살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구명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늘 새벽부터 서둘러 아침 준비를 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단지 안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걷기 운동을 마친 듯했고, 할아버지는 그런 아내 곁에서 따뜻한 물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사는 부부도 있구나. 구명순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자신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함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사모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박영자 씨였습니다. 그녀와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일찍 산책을 나오시다니 처음 보네요. 네, 그러게요. 우리 경로당에서 요가 배우는데 같이 하실래요? 오늘이 첫 수업이에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서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밥을 찾을 테고 오늘은 장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몇 시부터인가요? 9시부터예요. 처음이라 간단히 배울 거래요. 구명순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무언가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오로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디 갔다 온 거요? 밥 안 차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준비되지 않은 아침 식사가 공허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산책 좀 다녀왔어요. 산책은 무슨 아침도 안 차려놓고. 구명순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평소와 달리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라면 끓여드릴게요. 또 라면이요. 어제도 라면 먹었잖소.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끓는 동안 그녀는 경로당 요가 수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가볼까? 말까? 여보, 왜? 저 오늘 아침 9시에 경로당에 볼 일이 있어서요. 경로당은 무슨, 당신 요즘 왜 이래요? 집안일은 않고. 구명순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가 그녀의 내면에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땅 속에 묻혀있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처럼.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결혼 생활 40년 처음 듣는 아내의 이런 말투였을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몇 살이든 저도 사람이에요. 제 삶이 있는 사람이고요. 라면이 끓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릇에 라면을 담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침묵이 불편했겠지만 오늘따라 이 정적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면 요가 수업이 시작됩니다. 구명수는 문득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살펴보았습니다. 요가를 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묻혀있던 트레이닝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구명순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본 것이. 늘 다림질 자국 하나 없는 깔끔한 옷차림으로 가족들 앞에 서야 했던 그녀였습니다. 어머, 사모님 정말 오셨네요. 경로당에 들어서자 박영자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10명 남짓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그녀와 비슷한 또래였지만 왠지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기 앉으세요. 오늘이 첫 수업이라 기초부터 배울 거예요. 자리에 앉아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집이나 마트, 자식들 집을 오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깊은 호흡부터 시작해 볼게요. 강사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몸이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사모님 생각보다 유연하시네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박영자 씨가 칭찬을 건넸습니다. 구명순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언제 이런 칭찬을 들어봤던가. 가족들에게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반응밖에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다 같이 찜질방도 가기로 했어요. 사모님도 같이 가요.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박영자 씨가 제안했습니다. 구명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찜질방이라. 그동안 딸이나 며느리들이 친구들과 간다고 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왠지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트에 들러 장을 봐야 했지만 그것도 그리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나눈 다른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임에도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박영자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자 씨 옆에 그녀도 앉았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박영자가 따뜻한 보리차가 든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요새 무슨 고민 있으신 것 같아 보여요. 박영자 씨가 종이컵에 보리차를 따르며 말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네, 요가할 때도 한숨을 자주 쉬시던데. 그녀는 따뜻한 보리차를 받아들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도 영자 씨처럼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하기가 쉽지 않네요. 아, 그러시구나. 박영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2년 전에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두렵기만 했는데. 어떠세요? 지금은 후회는 없으세요? 박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후회는요. 진작 하지 않은 걸 후회해요. 사모님, 처음에는 다들 말렸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독립이냐고. 그런데 지금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네. 일단 아침에 눈 뜨면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아요. 밥을 차리거나 빨래를 하거나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구명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힘들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그뿐이 아니에요. 박영자가 구명순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신기한 건 독립하고 나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더 소중해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보고 싶어서 가끔 가면 연애 시절처럼 설레고 자식들도 이제는 절 한 인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저 엄마가 아니라.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좀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특별한 행복이 있어요. 책도 실컷 읽고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평생 잊고 살았던 제 모습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박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는 제가 저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평생 남편이랑 자식들만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구명순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영자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보리차를 더 따라주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용기 내서 시작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엄마, 오늘은 왜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저녁 식사 시간. 갑자기 들른 작은 아들 민수가 투덜거렸습니다. 구명순 할머니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요가 수업이 있어서 반찬을 많이 못했어. 요가? 엄마가 무슨 요가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어이없다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다. 옆에서 식사하던 남편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엄마가 이상해졌어. 구명순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 그녀였다면 아들의 말에 상처받고 서둘러 새로운 반찬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 엄마 나이에 무슨 시간이에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계시면 되지. 민수의 말에 구명순의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자식들 눈에는 자신이 그저 엄마라는 역할로만 보이는 걸까?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나도 내 삶이 있어. 처음으로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의 어머니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번에 김장은 못 해줄 것 같다. 네? 엄마,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해주시지 않았어요. 올해는 왜 갑자기? 이제는 좀 쉬고 싶어서.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남편은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럼 나 먼저 갈게요. 민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구명순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구명수는 오랜만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준 건데 그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가 수업에서 박영자 씨가 알려준 것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요즘은 인터넷으로 원룸도 찾아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집 구할 때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우리 나이에도 혼자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잖아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천천히 검색창에 원룸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매물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 근처에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녀의 눈은 화면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아파트를 떠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여보, 뭘 보는 거요? 등 뒤에서 들린 남편의 목소리에 구명수는 깜짝 놀라 화면을 끄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잡았습니다. 원룸을 알아보고 있어요. 원룸이라니 무슨 소리요? 나 좀 쉬고 싶어요.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싶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정말 이상해졌어. 갑자기 요가니, 원룸이니, 우리 나이에 무슨... 나이가 많아서 꿈을 꾸면 안 되나요? 구명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떠나려고 하는 거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나를 찾고 싶은 것뿐이에요.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창밖으로 늦은 밤의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구명수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꿈꿔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좋으니
자신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밥을 차리는 것이 아닌 날들. 그저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시간들. 설을 앞둔 어느 날, 구명수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딸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듯 소파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하시고. 큰며느리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이사 가기로 했어. 순간 거실에 정적이 감돌았다. 자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사라뇨? 어디로요? 지하철역 근처 원룸으로 이미 계약금도 걸어놨어.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작은 아들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구나.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서 나에게 미안하지만 더 늦기 전에 시작하고 싶어.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가실 건가요? 딸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 아버지도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가끔 와서 빨래도 해주고 필요한 건 도와줄 거고.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과 이 문제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지만 점차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걱정하지 마라. 네, 어머니 말이 맞아. 나도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살아야지. 남편의 말에 모두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평생 아내에게 의존해온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도 엄마, 이번 설은 어떡하시려고요? 이번 설에는 큰아들 내에서 다 같이 모이되 내가 모든 걸 준비하진 않을 거야. 너희들이 각자 맡은 걸 해오면 좋겠어. 미진이는 전을 부치고 수진이는 나무를 하고 다들 이제 충분히 잘할 수 있잖아. 설날의 아침, 구명순 할머니의 작은 원룸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는 제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준비를 마치고 큰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와 함께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이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고 수진이는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차례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편히 계세요. 미진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구명수는 소파에 앉아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어색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가족들의 모습이 새삼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남편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요즘 그는 반찬 하나라도 직접 해먹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참 많이 변했어. 구명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모두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구명순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